그의 눈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꽉 물었습니다. 허리춤을 부여잡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리 대은 뭐든 닥치는 대로 해야겠다. 어머니를 굶게 할 순 없어. 그렇게 바우는 장터를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상처가 쑤셔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 골목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북적임과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장터를 돌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일거리가 뭐든 좋아요. 뭐든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장작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그렇게 뛰어다니던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길바닥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좋아 불쌍하긴 한데 내가 어쩔 수가 없네. 사람들은 웅성거릴 뿐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바우는 답답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흰 도포 자락을 나부끼며 다가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운 한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밀치듯이 들어와 여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비켜보시오. 사람들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의원은 침통을 꺼내더니 잽싸게 그녀의 인중과 손목 혈자리에 침을 놓았습니다. 바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제발 살아나세요. 잠시 후 기적처럼 여인이 흐느적이며 눈을 떴습니다. 신음소리가 나오더니 눈동자가 희미하게 빛을 되찾았습니다. 하, 살았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바우의 가슴도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저거다. 적의 길이다. 그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매의 사냥처럼 의원의 침 한 방에 되살아난 그 여인의 생명처럼 바우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도 배워야겠다. 저 의원의 기술을. 저걸 배우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의원은 옷깃을 털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도 없이 어딘가로 성큼성큼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던 효비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걸 배워야 해. 저 침술만 배우면 어머니 병도 고칠 수 있어.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는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의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의원 어른, 잠깐만요. 부탁이 있습니다요. 의원은 고개를 살짝 돌려 찌푸린 얼굴로 효빈을 쏘아봤습니다. 뭐야, 부탁이라니? 뭘 그리 요란하게 따라오느냐. 효빈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까 의원 어른께서 쓰러진 여인을 살리시는 걸 보았습니다요. 저도 그 침수를 배우고 싶습니다. 제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코웃음을 치듯 한번 흘겨보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흥, 허튼 소리 말거라.
효비는 식은땀이 맺힌 얼굴로 의원의 뒤를 계속 쫓았습니다. 제발요, 의원 어른, 뭐든 시키시는 일 다 할 수 있습니다요.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발요. 의원은 발걸음을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 붙였습니다. 이놈아, 왜 계속 따라오는 개냐, 썩 꺼져라. 효비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의원 어른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병이 깊으십니다. 제가 배워야 살릴 수 있사옵니다요. 하지만 의원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다시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효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도록 의원의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 좁은 길을 돌고 의원의 집 앞까지 쫓아갔습니다. 의원이 화난 얼굴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내 집 앞까지 따라올 작정이냐? 당장 꺼져라.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어버렸습니다. 효비는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섰다가 결국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시오. 배우게만 해주시오. 밤이 깊어도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어도 효비는 대문 옆 담장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의원이 문을 열고 나오다 효빈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있느냐. 효비는 졸린 눈을 비비며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요? 의원 어른. 의원은 얼굴을 찌푸리며 아무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효비는 고개를 떨군 채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의원이 왕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효비는 여전히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요? 의원 어른. 의원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효빈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의원은 듣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효빈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도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도 그는 대문 앞을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의원은 왕진을 마치고 돌아오며 문 앞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효비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묻듯 말했습니다. 내 놈이 의술을 배워서 뭘 하려는 개냐. 효비는 눈을 번뜩이며 답했습니다. 저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사옵니다. 의술을 배우면 어머님 병부터 꼭 고쳐드릴 것이옵니다요. 의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이 일은 한번 발을 들이면 평생토록 해야 하는 길이야 할 수 있겠느냐. 효비는 눈가에 눈물이 맺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뿐입니까요? 죽어서도 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일단 들어와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해라. 그 말에 효비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 순간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며칠을 굶고 버텼던 효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원은 흘깃 내려다보더니 이놈이 참 하고 중얼거리며 곧 효빈을 부축해 방 안에 눕혔습니다. 밤이 늦도록 효빈은 기절하듯 잠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려 눈을 떴을 땐 곁에 죽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허겁지겁 죽을 떠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어른. 그 모습을 본 의원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원이 왕진 가방을 챙기더니 효빈을 불렀습니다. 이놈아, 내 어미가 계신 곳으로 앞장서라. 효빈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니, 의원 어른께서 제 집에 직접 가시려 하십니까요? 의원은 불편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말이 많구나. 어서 앞장서라 하고 재촉했습니다. 효빈은 그 말에 숨이 막힐 듯 감격하며 두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예, 지금 갑니다요. 그리고 그는 정신없이 달려가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원의 발소리가 조용히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뒤에서는 의원이 무심한 듯 말없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효빈은 자꾸만 뒤를 흘끔흘끔 살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람에 허름한 옷자락이 휘날렸습니다. 제발 어머니만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빌듯 걷다가 드디어 마을 변두리의 낡고 작은 초가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옵니다. 의원 어른. 효빈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원은 대꾸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니 마루 위로 성큼 올라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앙상하게 여윈 효빈의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원은 말없이 그녀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의원의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효빈은 눈가가 붉어져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의원님 밑에서 침수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 의원 어른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와 주셨습니다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냐, 의원 어른.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러자 의원은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두시오. 이제부터 침을 놓을 것이오.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의원의 손길은 더없이 정성스러웠습니다. 바늘을 꺼내어 어머니의 경혈을 짚으며 한 땀 한 땀 침을 놓을 때 효빈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숨조차 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살아나 주셔야 합니다. 제발. 침을 모두 놓은 뒤 의원은 조용히 가방을 열어 약재를 꺼냈습니다. 이건 기운을 북돋우는 약재니 자주 다려 들이시오. 어머니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은 진맥을 마치자 말자 묵묵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효빈은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이제 쉬세요. 저는 의원 어른 모시고 일하러 다녀오겠습니다요.
어머니는 흐린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의원은 왕진하러 떠났고 효비는 다시 의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원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당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흙먼지가 일자 기침이 났지만 그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빗자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풀도 뽑아내고 돌멩이도 치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숨을 고른 뒤에는 마루를 물걸레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나무결 사이사이에 낀 먼지를 다 긁어내며 손바닥이 헐도록 문질렀습니다. 후, 깨끗하다. 그제야 흐뭇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쌓여있는 약자의 더미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줄기와 잎을 손질하고 곰팡이가 핀 건 가려내 버렸습니다. 의원이 쓰기 좋게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서는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글씨를 써가며 공부했습니다. 혈, 맥, 기혈. 글을 읽는 눈이 또렷이 빛났습니다. 의원 서재에는 빛바랜 의서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효비는 그것들을 한 권 한 권 펼쳐보고는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글자를 외웠습니다. 이 한 글자에도 생명을 살리는 힘이 담겨 있구나. 그렇게 밤이 되면 자지도 않고 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환자를 치료할 때면 문틈 사이로 몰래 눈을 빛내며 지켜봤습니다. 의원의 손이 맥을 짚는 법, 바늘을 꺼내 찌르는 각도, 숨죽이며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효비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소박했지만 그 웃음만은 포근했습니다. 어머니, 다 먹으셨으면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효비는 공손히 밥상을 옆으로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부신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또 수고하거라. 그런데 장에 나가면 좀 먹고 싶은 거 있느냐. 효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럼 조기 몇 마리만 사다 주십시오. 구워 드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얼굴이 환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통통한 놈으로 잘 골라올게. 효비는 가슴이 벅차올라 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장도 다니고 텃밭도 가꾸었습니다. 매서운 기침이 잦아들고 얼굴빛이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모든 건 효빈이 밤낮 없이 배우고 익힌 덕이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의서를